자, 여러분, 지금 전국의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률, 뭐,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높은 건 맞아요. 근데 평균 초기 분양률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시세 흐름, 또 서울 안에서도 미분양들이 조금씩 발생을 한다든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었던 분양권 시장에서도 가격들이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국의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을 살펴보시더라도 이 그림을 보시더라도 2022년 그 3, 4분기부터 쭉 내려왔던 게 2023년 1, 2, 3, 4분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4년 1분기부터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추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양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그 구간에 돌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시장에서 수요가 약화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수요가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 공급에 대한 과잉에 대한 이슈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경기가 둔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금리의 그 압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양률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시기 때 뭐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가격이 조정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또 뭐 가치가 높은데 뭐 지역별로는 이런 그 저평가된 지역이라든지 향후 개발 가능성들이 높은 지역들,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구간대들 분양률이 좀 떨어졌는데 매입들을 하셨다든지 그런 분들은 주택 가격의 그 상승 구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대로 분양률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들. 2023년도부터 2023년도 4분기까지만 해도 초기 분양률이 올라가는 그런 분양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들. 그러니까 분양률이 다시 상승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심리가 회복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뭐 이슈들이 있었겠죠. 그런 금리에 대한 회복세들. 뭐 그 이슈 안에서도 분양률이 떨어지거나 가격들이 조정받으면은 투자자나 매수자 같은 경우도 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심리가 작용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기가 높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수요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분양률 상당히 올라가고 또 초기 분양률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기 지역에는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그런 구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요때 이 심리, 선행 시장인 이런 그 분양 시장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런 그 시기 때 매입들을 하는 그런 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은 요 시기 때 또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분양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이 민간 아파트의 그 분양, 뭐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4년 들어서는 이렇게 좀 분양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가장 큰 요인은 분양 가격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높아지는 가격들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고,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 전국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방권에는 분양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미분양들이 누적이 되고 또 악성 미분양들이 누적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는 지역적 선택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는 오히려 이 전국 안에서도 어떤 지역 선정이나 분양가 선정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높았던 그런 투자 대상 같은 경우는 신중한 접근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출금리가 높았던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라는 거는 그 높은 금리의 수익성 확보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 수익성이 좀 임대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그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의사결정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그 수익률이 떨어진 상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을 안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간 안에서도 그 정책에 대한 그 변화, 그 리스크들도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됐다든지 또는 뭐 세제 혜택이 주어져서 분양률이 인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겠죠. 정책적인 수혜를 입고 분양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정책적인 수혜로 인위적으로 분양률이 상승되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로 분양률이라든지 또 정책에 대한 그 기여, 그다음에 인위적인 분양률, 분양 해소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그 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들의 그 어떤 펀드멘탈이라든지 전세 가격, 또 수요 조사, 공급 물량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좀 함께 해야지 그런 분들이 어떤 투자에 초기 진입, 또 내 집 마련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그 분양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국의 평균을 지금 나타낸 거잖아요.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양을 하는 그 단지들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정 지역은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조금 그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공급 과잉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수요 감소로 인해서 분양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국 단위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곳, 이런 것들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수요가 유지가 되거나 지역적인 개발들이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GTX 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GTX 중에서도 A 노선 중에서도 경기 남부 이런 쪽으로 교통 인프라가 좀 확장되는 지역들, 이런 쪽은 그래도 비교적 가치 상승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오히려 또 분양률이 또 저조할 때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인 그 분양 성과,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 시장보다는 좀 선점 투자를 하는, 뭐 입주권을 확보를 한다든지 내가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청약보다는 그 내가 입주에 대한 그 기회를 잡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분양 가격들이 너무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자들에게 좀 상당 부분 전가를 하고, 또 이런 그 분양되는 물량들 자체도 평수가 굉장히 좀 소형 평수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전략하고 또 향후에 완공된 이후에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입주권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들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입주권 안에서도 너무 과하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업의 초기 단계로 접근을 해서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내 시간을 확보를 하고 또 투자금을 최대한 줄여가는 뭐 이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반기에 투자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상대적으로 낮은 시점에 들어가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지역 선정을 잘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최대한 내 자기 자본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또 여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개발에 대한 그 예정이 있는 곳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안에서는 또 개발 예정 지역들, 또 재개발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 또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 그런 지역들을 선점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향후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상승되는 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적정한 타이밍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을 목표를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심리를 잘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에 대한 그 심리 하고 또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에 대한 리포트라든지 시장의 심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리포트를 내년에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희랑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 시기에는 대출에 대한 그 이자가 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권에는 뭐 소형주택을 매입을 하는 그런 전략들, 그다음에 교통의 그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그 기간 동안, 개발하는 기간 동안에 장기 임대 수익을 또 목표로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갖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민간 아파트의 분양률에 대한 그 변동성에 따라서 시장의 수요 공급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고 좋은 흐름을 그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요 그 흐름에 맞춰서 투자 시점이라든지 전략들 이런 것들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하락기에는 뭐 저평가 지역들, 뭐 저평가라고 하면은 평가가 떨어지는 지역들도 있겠지만 그 뭐 시점으로 봤을 때 가격이 좀 조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들을 선택을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상승기에는 심리 지표라든지 시장의 심리들을 잘 파악을 해서 뭐 단기 매도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는 뭐 그런 전략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수익을 기대를 하면서 하는 거는 투기적인 그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들을 세우면은 좋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들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